네, 2024년 12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꺼병이에 비교했습니다. 꺼병이. 꺼벙하다 하는 꺼벙이 아시죠? 꺼벙이랑 매우 비슷한 꺼병이. 꺼병이가 뭡니까?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꺼병이라고? 글쎄, 자충수 뜨지 말지. 야권. 제목이 이렇습니다. 좌파 정당들이 차도살인지게, 나무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차도살인지게가 어디까지 통할까 궁금합니다. 점점 자충수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25일이 지금 지나갔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가 요구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체포하라 이러고 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내란수계 윤석열이, 내란수계가 아니라 계엄수계지, 잘못된 계엄수계 뭐 이렇게 가면, 근데 이게 내란수계라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 앞서가는 거지. 또다시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위헌적 계엄을 정당화하더니 이제는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깡그리 무시하기로 작정하는가 라고 하면서, 반복되는 출석 요구와 수사의 지연은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라면서 공수처를 공격했습니다. 반복되는 출석 요구와 수사 지연은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사건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즉시 내란수계에 대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진행하라 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요, 너 빨리 윤석열 체포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 유명한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공수처는 오늘 25일입니다. 오늘까지 윤 대통령이 출두를 안 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잡아야 한다 라 그랬고, 조국혁신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또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수계 윤석열이 공수처 출석 시한을 넘겼다, 즉각 체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뭐라 그랬는가 하면, 계엄을 선포할 때는 멧돼지처럼 돌진하더니 내란 수사가 시작되자 꿩마냥 머리만 숨기기 급급하다. 윤석열이 체포돼야 메리 크리스마스다 라고 했습니다. 자, 계엄을 선포할 때는 멧돼지처럼 돌진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을 멧돼지에 비유했습니다. 내란 수사가 시작되자 꿩마냥 머리만 숨기기 급급하다. 여러분 꿩 사냥해 보신 적 있나요? 산에서 꿩을 만나신 적 있나요? 저는 산에서 가끔 꿩을 봅니다. 특히 눈에 잘 띄는 게 봄철, 이른 봄에 가면요, 이게 발전기가 됐는지 모습을 잘 드러내요. 요즘 산에 가도 좀 보입니다. 추우니까 이렇게 수풀이 없어서 보이는데, 잘 보이기는 봄에 잘 보여요. 꿩 발견해서 후다닥 쫓으면 어떻게 되느냐? 대개 경우 수풀로 들어가서 푸툭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꿩이 머리를 숨기고 머리만 처박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머리를 처박는 꿩이 어떤 건가 봤더니 꿩 새끼들이 날질 못하니까 도망가다가 머리 처박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꿩 새끼, 닭 새끼는 뿅아리라 그러죠. 꿩 새끼를 뭐라 그럽니까? 이 꿩 새끼들이 이제 쫓기다 보면 날지 못하니까 뭐 이렇게 어디다 머리를 쳐박아요. 나 없다, 난 안 보여, 이런 식으로. 네, 그러한 꿩 새끼를 꺼병이라 그럽니다. 꺼병이. 그래서 바보 같다 그럴 때 우리가 꺼병이라 그러는데, 그 꺼병이가 변해서 꺼벙하다. 네. 인터넷에 있는 사전들 보게 되면은 꺼벙이가 꿩새끼라고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뭐 많이 쓰이는 말이고요. 그리고 꺼병이에서 꺼벙하다가 나왔다는 것도 많이 알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 계엄을 했다고 멧돼지에 비유하고, 그 계엄이 실패해서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꺼벙이에 비교하는 게 조국 혁신당이네요. 그리고 윤석열이 체포돼야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체포가 안 됐으니까 뭔가, 영어의 메리의 반대는 뭔가, 언메리 크리스마스인가? 지금 계속 윤 대통령 모욕 주기를 하고 있죠. 네, 모욕 주고, 지금 좌파들의 작전은 그거예요. 계속 모욕을 줘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을 무시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무시를 못 견뎌서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칼춤을 추다가 스스로 걸리게 하는 겁니다. 박지원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거국내각 총리직을 제안받았으나 거절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디냐? 소공동 롯데호텔 귀빈실에서 나는 탁자를 탁 치고 나와버렸다 그랬습니다. 아이고. 박지원 의원 보고 거국내각의 총리를 하라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거는 아마 아이디어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농담 차원에서 당신이 한번 해봐 했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탁 치고 나왔다는 거는 그것도 농담일 거예요. 내가 어찌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원장 한 것도 부족해서 그리고 이북하고 내통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누가 농담 삼아 당신 이북 통하니까 이북에 지령받고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해봐 하고 떠봐서 할 수도 있지. 이걸 이렇게 이제 바꾸는 게 박지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윤 대통령이 임기를 연장하고 자기들이 재집권하려고 하는 것이 일각에서 거론되는 내각제거원이나 이거는 이제 권성동 국힘당 대표가 얘기했고 거국내각 구성이다 라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 거국내각 구성해서 윤 대통령 그러면 윤 대통령이 그대로 대통령 가는 거니까 안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박지원 씨는 얘기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인사 중에서도 과거의 4년 중임제나 거국내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들을 끌어들여 거국내각으로 가고 개헌 움직임을 만들어내려는 게 저자들의 작전이다. 자, 그 전까지는 개헌을 하자는 거는 민주당 쪽이었어요. 한겨레 신문에 MB 때 법제처장했던 누굽니까? 그 양반이 개헌을 해야 된다. 4년 중임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공격이 시작됐었는데 이제 와서는 윤 대통령 탄핵하고 빨리 집권해야 되니까 중임제 개헌이고 뭐가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넣어야 되잖아요. 헌재에서 탄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죠. 지금 헌재에서는 논의하는 게 비상계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 문건도 없고 거기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 발의해서 총리를 거쳐 국무위원들이 동의했다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부서된 게 없죠. 때문에 지금 헌재에서는 이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없는 이 국무회의를 열어서 계엄령을 선포한 게 정당하냐, 이게 위헌 아니냐, 이게 내란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논의한다 그러죠. 네, 그걸 내란으로 보게 되면 윤석열은 탄핵이 되는 거고,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폭동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소요가 있거나 소란 정도 갖고는 안 되죠. 근데 그날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윤 대통령이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국무회의 했어 라고 하고 자기 일방적으로 발표한 거를 폭동으로 보기는 어렵고 소요도 아니고 독재에 가깝겠네. 근데 이거를 내란으로 봐야 되나? 뭐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 판단을 해보겠다고 서로 논의를 하겠답니다. 자, 이렇게 헌재는 헌재대로 가는데 그거 말고 헌재에서는 이거는 일종의 재판부니까 민사재판하듯이 윤 대통령이 나와서 나는 이래서 했고 또 국회에서 임명한 탄핵소추 대리인들은 뭐 저래서 내란이다 주장하는 거죠. 그거 말고 형사적으로 윤석열을 탁 잡아놔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 싹 빠졌죠. 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하라. 공수처는 계속 윤 대통령 나오라는데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느냐인데 그러려면은 뭘로 내란이야 긴급 체포가 되는데 내란에 대해서는 헌재도 아직 판단하지 않았고 이거 구속영장 발부하는 판사가 판단할 수 있나? 구속영장 청구하는 검사가 판단할 수 있나? 참 어렵습니다. 결론은 뭐냐? 지금 민주당 세력들이 만세를 부르려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줘야 돼. 내란 혐의로. 검찰과 같이 구속을 해줘야 돼. 이건 뭐야?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공수처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즉 나는 윤석열 대통령 날리는데 내 손에 피 안 묻혀. 공수처? 너 누구야? 오, 누구죠? 처장. 당신이 손에 피 묻혀 이겁니다. 이 공수처장 이 양반 국회에 나가서 이렇게 답변한 거 보게 되면은 사람이 되게 여려 보이죠. 사람을 확 이제 국회의원들이요. 야당 의원들이 운동권 애들이 잘하는 게 뭔가 윽박지르고 호통치는 거예요. 그거 사실 당해보면 순진한 사람들은 어리 빠집니다. 목소리도 크고 가슴 쫙 펴고 그다가 뭐 호통칠 때요. 어리 빠집니다. 근데 가만히 듣고 있잖아요. 그럼 논리 허점에서 확 찔러대면은 그들도 사람인지라 당황합니다. 그럼 뭐 국민의 대표가 어떠고 그러면
난 국민이야, 임마. 넌 국민의 대변인밖에 아니고 나는 국민의 본인인데 내가 하는 말을 똑바로 뭐야. 이렇게 나가면 별로, 와! 소리 지르고 나갑니다. 바로 이 호통을 치는 건데, 이 호통 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수처장이, 예 하고 가서. 자, 네가 네 손으로 이 피를 묻혀라 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럽죠. 꺼벙이를, 윤 대통령을 꺼벙이라고 하는 게 혁신당인데, 누구를 꺼벙이로 만들려고 하나?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이 좌파장들이 아주 굉장히 많은 꾀를 내고 있죠. 여기 대해서 우파에서는 마땅한 논리를 못 만들고 있는데, 우선은 쭉 좌파들이 하는 걸 겁먹지 말고 이렇게 보세요. 저들이 윤 대통령을 멧돼지라 그랬다가 꺼벙이로 모는구나. 꺼벙이로 모는구나. 그럼 니들도 이렇게 몰릴 수 있지. 한순간에 허점이 발견되면 정치란 건 생물이니까 바로 뒤집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차도자린식이에요. 지금 이제 계속 한덕수 총리 보고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고 또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윤석열을 네가 죽여라 이거잖아요. 네가 윤석열 밑에서 총리했는데 네가 윤석열 잡아라. 아니면 탄핵으로 날리고 최 부총리 네가 잡아라. 이게 다 차로 살인지계입니다. 이간질 시키는 거죠. 이게 성공하면은 자기네가 집권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려준 한덕수 이하의 사람들은 이쪽 세력의 이완양이 돼서 조선이 스스로 붕괴하듯이 붕괴하는 겁니다. 이 보수 세력을 토착 왜고라고 공격하면서 이 외구적인 방법을 쓴 자들이 누구냐?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차도살인지게. 멧돼지도 만들고 꺼벙이도 만들고 꺼벙이도 만들면서 이게 어디까지 통할지 지켜보시죠. 저는 이렇게 쿨하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